목재가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반면 뭐와 다른 살아있는 어떤 자원들과 그것은 또한 독특한 어떤 측면, 에스펙트, 측면을 몇몇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목재는 공유한다. 다른 살아있는 자원과 생물 자원과 여기서 share A with B죠. share A with B 순서가 바뀐 거죠. 이제 그 목재는 특성을 많은 다른 생물 자원과 공유한다. 어떤 특성을? 바로 어떤 결과, 생산물이자 또는 자본재, 생산물 그리고 자본재 둘 다인 어떤 특성, 관계대명사잖아요. 이건 동격이 되시는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이 안 가네 아직은. 밑에 거 봐야겠습니다. 다시요. 그것이 어떤 생산물이자 자본재, 자본재 둘 다인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공유한다. 추서가 되었을 때 나무는 제공한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커머더티가 뭐예요? 상품이죠. 하지만 둔채, 서 있는 것들. 다시요. 추수가 되어졌을 때 나무는 제공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하지만 이것도 when이 걸리는 것 같아요. when left standing 서 있는 상태로 나무가 벌목되지 않고 서 있는 상태로 남겨졌을 때에서 when left standing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대이어가 생략됐거든. 대이어. 여기도 when they are left야. 그들이 서 있는 상태로 남겨졌을 때 그들은 자본주의다. 아직 돈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결과물이 아니라고요. 뭐 하면서? 증가된 성장을 제공하면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벌목을 하면 100만 원인데 벌목이 안 된 상태로 남겨놨어. 그때는 다음에는 150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야. 매년 숲 매니저는 결정해야 돼. 뭐뭐인지 아닌지. 즉 특정 나무를 수확할지 수확하지 않을지 또는 부가적인 성장을 위해 기다려야 할지 말지. 웨더2가 뭐야? 뭐뭐인지 아니죠. 모어나스는 여기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는데 웨더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주어동사를 줄여가지고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다른 생물자원과는 대조적으로 하지만 그 시기 최초의 투자 그러니까 심은 시기와 투자를 회수하는 시기 사이가 그래서 between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전면구고요. 그 시기가 사실상 길다. 특히 길다. 25년 이상의 그 간격이 일반적이다. 그 살림에서. 하지만 많은 다른 산업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 살림은 비서브젝트 뭐뭐하기 쉽다거든.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쉽다. 특이할 정도로 큰 종의 외부 영향, 외부 요인이죠.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근데 그것은 뭐와 관련돼 있어? either A 또는 B. 그 서 있는 벌목 또는 그 목재를 추수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무를 지금 되게 특이한 거는 물고기를 지금 잡느냐 내년 잡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여기 물고기가 되게 많아 앞바다에. 근데 지금 잡아봐야 저기 봐요. 값이 싸니까 내년에 잡자? 내년에 그 물고기가 거기 오라는 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목재는 올해 나무값이 싸서 그냥 세워놔도 그게 뭐 어떻게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 내년에 목재값이 오르면 대박 나는 거잖아. 굳이 벨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이러한 어떤 외부 요인은 그것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목적어 목적보 과목이죠. 이게 진목이죠. 진목. 뭘 어렵게 만들어? 효율적인 할당, 효율성의 어떤 할당을 정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벌써 해박, 혼란을 초래한다. 플레이,
have up with 어떤 동기, 어떤 나무를 심고 베는 거에 어떤 동기에 혼란을 초래한다. 뭐 하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뭐 하기 어떤 시설이 어떤 얻기 시설이나 어떤 기관이 뭔가를 얻기에 더 어렵게 만들면서 이런 뜻입니다. 이 메이크는 분사도 구문이고요. 만들면서 효과적인 운영을 더 어렵도록 만들면서 이게 목적 보호죠. 사역동사는 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뭐하기 어려워? 어떤 기관이 성취하기 어렵게 만든다 해서 어렵다는 형사 구문이니까 부사등용법의 단순 형사 수식이야. 2번이 이제 과거분사가 된다는 얘기야. 그 목재가 서 있는 상태로 남겨졌을 때, 그러니까 답이 2번이니까 1번은 틀린 게 아니지. 틀린 게 아니면 뒤 문장이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완벽하면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접속사 대시지. 즉 동격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야. 앞에 있는 특성하고 데디아의 내용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야. 이승가조 데디아가 진주어. 그 경쟁하고 있는 서로 막 경쟁하고 있는 경제 이론이 존재한다는 거.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핵심은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 어떤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개라고 하는 것 같아. 서로 이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뭐한 채 경제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채 뭐에 관해 H2가 뭐에 관해죠? 어떤 이론이 선호되어지는지 동의하지 않은 채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많은 것이 쓰여졌다 뭐에 대해서 불확실한 어떤 정확성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관해 경제학자들이 포티알 예상하는 반면 어떤 특정 변화의 효과 결과를 경제학에서 그들은 더 능숙하다 비교대시 능숙하다인데 매러니까 비교급이죠. 더 능숙하다 방향을 예측하는데 뭐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규모 사건의 규모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만 이제 방향을 예측하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날짜라든가 수치까지는 예상 못하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몇 월 달에 얼마만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 경제학자들이 예측할 때 세금 감면이 올릴 거라고 국가적인 어떤 국가의 수입을 사람은 확신할지 몰라. 그 예상이 정확할 거라고. 그들이 예측했을 때 그것이 국가의 수입을 올릴 거라고. 특정 양까지 3년 동안. 하지만 그 예상은 뭐 할 것 같아? 관역을 놓친다. 관역을 맞춰 못 맞춰? 못 맞춘다. 예상이 빗나간다 이런 얘기야. 그 분야의 몇몇 비평가들은 주장해. 경제학이 부족하다. 즉 과학의 정의가 부족하다. 뭐 때문에? 시험할 수 있는 가설의 부족 때문에 뭐에 기초하여? 충분한 명백한 이론에 기초하여.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제적 모델이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분명한 어떤 언급, 참조를 시간의 통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분명한 참조나 언급 같은 걸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거의 없어. 말할 것이 거의 없어. 뭐에 관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에 관해. 특정 효과가 시키는데 그 자신이 느껴지도록. 단기적인 예측은 일반적으로 페어한다. 더 잘, 뭐보다? 장기적인 것보다. 페어는 되어가다고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으로는 되어가는 거예요. 나쁜 말이 오면 나쁜 쪽으로 되어가다고, 좋은 말이 오면 좋은 쪽으로 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얘는 이제 주제를 잘 놓치면 안 되는데 경제적 예측이라는 건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다 싶다. 어렵다.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예가 별로 없다. 근데 그 분야의 몇몇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경제학이
과학 정의가 부족하다. 뭐 때문에? 시험할 수 있는 가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지금 과학적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예측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를 참조란 말도 있고 언급이란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언급이라고 해석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그 경제적 모델이 포함하고 있잖아. 명백한 언급을. 시간의 통과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의 통과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명백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뭐냐면, 아까 뭐, 3년 안에 몇 프로 오를 것이다. 2년 안에 인플레이션 몇 프로 오를 것이다.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대강 얘기한다, 이거야. 뭐, 틀려도 그만인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말할 것이 거의 없어. 그러므로 뭐에 관해 얼마나 오래 걸릴지 특정 효과가 만드는데 자기 자신이 느껴지도록, 그러니까 특정 효과가 자기 자신이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건 어떤 효과가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효과가 드러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야. 요 말이 조금 어렵죠. 특정 효과가 그 자신이 느껴지도록 시키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인플레이션을 예고하고 나서 이자율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 느껴질 때 지금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로. 쓰레프트는 직후입니다. 그것이 지구상에 등장한 직후, 그것이라면 생명체죠. 생명체가 지구상에 등장한 직후 그 생명은 에너지를 포착하기 시작했어. 태양으로부터. 뭘 통해? 광합성을 통해. 이러한 화학적 반응이 분명히 만들어져. 이런 화학적 반응은 섬세한 어떤 만들어진 춤이야. 근데 그 춤은 이끌려져. 높은 에너지의 그 광자에 의해 태양으로부터. 정교하게 만들어진 춤이다. 정교하게. B라고요? 이것은 사용되어져. 뭐에 의해서? 엽록체에 의해서. 뭐하기 위해? 비유스트야, 비유스트. 뭐하기 위해? 일련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 당을 생산하는, 설탕이라고 하지 말고, 당을 생산하는 일련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바로 그 첫 번째 형태의 광합성. 광합성은, 이게, 동사가 어디죠? 바로 첫 번째 형태의 광합성은 사용했어. 물과 요소를, 황과 같은 요소를. 유준하고 투부정사를 뭐하기 위해서요? 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물이 충분한 반면 황의 상대적 희소성, 황의 상대적 희소성은 의미했어. 대리아를 광합성이 제한적이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집중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10배 이상이었어. 10배 이상 더 높았어. 뭐보다? 오늘날의 것보다. 그리고 지난 8억 년에 걸쳐 모든 생명체는 발전시켜서 그 능력을, 어떤 능력? 이것을 사용하는 능력. 이 더 흔한 가스는 뭐야? 황이야?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이 더 흔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어. 광합성을 위해. 이런 거 더 이상 못 맞지 않다. 더 이상 그 희귀한 요소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구상의 생명체가 번창하기 시작했어. 그것이 그런 것과 같이 그 광합성의 부산물, 바이프로덕트, 부산물로서 생산된 산소, 이산화탄소를 취하고 산소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이해합니까? 광합성의 부산물로서 생산된 산소가 변형시켰어. 생물권은 뭐한 채? 위드명사 분사.
그 1년의 펄스, 막 맥박, 이것도 비유죠, 맥박. 뭐, 산소가 나오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 1년에 맥박이 증가시킨 채 산소의 농도를 대기권에서 1% 이하에서 지금 21%까지 현재 산소의 농도가 얼마죠? 21%죠. 얼굴을 맞대고 하는 어떤 단서나 신호. 근데 그것은 뭐합니까?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일반적으로 이끄는 얼굴을 맞댄 그러나 단서나 신호의 부재가 지울 수 있다 경계를. 사람 사이에서 사이버 공간에 경계를 허물 수 있죠.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부대상 기여하면서 뭐를 탈억제에 기대하면서 즉 회사 사장님과 나와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죠. 오프라인에서는. 그래서 할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얼굴을 맞댄 어떤 신호라든가 단서의 부재는 지울 수 있다 경계를. 사장님과 나 사이의 경계를 지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보이지 않는 경계를. 사장님이 내 앞에서 밥 먹으면 불편하죠. 그 경계가 있죠. 뭐 하면서 기여하면서 탈억제를. 즉 사이버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은 억제력이 발동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하고 밥을 편하게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런 억제가 있는데 그 탈억제에 기여하면서 가상세계에서 누군가로부터의 이메일이라는 건 익명의 이메일이라고. 이해갔습니까? 그 익명의 이메일은 뭐를 의미하죠?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누군가로부터 오지 않은, 누군지로부터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이메일을 말하는 거고, 그 이메일은 경험되어질지 몰라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죠? 솔직한 목소리죠. 솔직한 목소리에서 경험될지 모른다. 우리 머릿속에. 또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읽을 때 사람은 들을지 몰라 온라인 친구의 목소리를 온라인 친구의 목소리가 사실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글이니까. 근데 뭐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면서 그 텍스트 글이 이메일 글이 이렇게 돼 있어. 아 진호야 나 사실 어제 너한테 얘기할 게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친구 목소리가 아닌 내가 내 목소리에 읽는 거잖아. 어. 라고 그러니까 JS가 써.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입술을 움직여 또는 말하는 목소리를 만들어 그들이 읽을 때.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가만히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따라 읽죠. 소리가 나든 안 나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그들이 그 투영하도록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투영한다는 건 뭐야? 어떤 글에다가 내 목소리를 읽다 보니까 글은 친구 글인데 목소리는 내 목소리를 입히는 거죠. 투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 내 목소리를 투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는 바로 뒤 문장이 완전합니다. 대시예요. 그 결과는 뭐일 수 있어? 대화가 경험되어질 수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훨씬 더 어, 훨씬 더 독백이야, 독백. 대화라기보다는. 왜? 나 혼자 읽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백이죠. 대화라기보다는. 어떤 대화? 두 개의 어떤 분리된 실체. 그러니까 각각의 두 명을 얘기하는 거지. 그 실체의 대화라기보다는. 혼잣말하기, talk to oneself. 혼잣말하기가 일반적으로 이 컨디션은 오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가 목적으로 목적보라고 생각하던데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이형식이 되는 거죠. 오형식의 수동태는. 혼잣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뭐보다 그 밖에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뭐야? 혼잣말 하는 결과지. 그 혼잣말 하는 결과는 무분별한 무차별적인 공개야. 왜? 누가 봐, 안 봐? 안 보니까 혼잣말은 야, 나라 임금도 욕할 수 있는 거잖아. 임금이기엔 당나귀기라. 그래서 그 결과는 무차별적인 공개이고 덜 책임감 있는 폭로야. 어차피 혼잣말인데 뭐, 그지? 뭐를 말할 것도 없이 경계의 소멸을 말할 것도 없이 자와 다른 사람 간에. 왜 내가 대통령도 할 수 있거든요. 자아는 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면 거기에
경계의 소멸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소멸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심리적 독립성의 어떤 보편적인 목표, 그리고 건강한 어떤 자치.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뭐냐면 익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명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뭐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뭐에는 도움이 안 되냐면 만약에 경계가 있는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어떤 심리적 독립이라든가 건강한 자치, 내가 딱 사장님 앞에서 할 말 하는 이런 심리적 독립이라든가 건강한 자치 스스로 이제 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익명이 있을 때만 막 자신감이 뿡뿡하고 그래서 악플 달다가 신고당하는 애들 특징이 그런 애들은 사회 나가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애들이 악플을 많이 달다가 일베 애들이 대부분 그런 애들이죠. 삐뚤어지지 점점 다수한테. 대부분의 흰개미들은 어떤 육체 노동자야. 매뉴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으로 하는 육체의 아니면 수동의 그다음에 설명서 같은 뜻이 있죠. 대부분의 흰개미는 육체 노동자고 비록 눈이 멀고 날개가 없지만 그들은 유지한다. 그리고 만든다. 핵심 시빅 스트럭처가 뭐야? 도시 건축. 이게 도시한테 도 있죠. 민간 말고 도시의 핵심 도시 구조물을 만들고 유지. 뭐 하면서? 보장하면서. 그리고 보장한다? 보장한다. 뭘 보장해? 도시 규모의 기후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최적화적으로 최적으로. 그리고 먹이를 주고 물을 준다. 그들에게. 다른 개미들이죠. 다른 개미들에게, 흰개미들에게. 다른 전문 직업에 있는. 그러니까 얘들은 육체 노동 계급이고, 뭐, 병정개미도 있을 거고, 일개미도 있을 거고, 여왕개미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여기 나오네요. 병정개미. 그리고 이거는 뭐야, 번식하는 개미. 알만 나는 개미가 있겠죠? 그들은 비태스크드 위드는 뭡니까? 그들은 또한 임무가 부여되어진다, 운영하도록 내부 도시의 어떤 곰팡이 농장을, 그리고 그 농장에서 그들의 군락, 개미라든가 벌, 막 떼지어 사는 걸 군락이라고 합니다. 떼지어 사는 곳을. 그들의 군락이 의존한다, 이런 얘기야. 디펜더원이 여기 있던 게 앞으로 나간 거죠. 여왕개미의 방, 챔버는 방이에요. 여왕개미 방, 저 아래에 위치되어진 거죠. 그 곰팡이 농장은 바로 어떤 곳이야? 흰개미가 음식을 생산하는 곳이야. 여기 보시면 흰개미가 생산한다 음식을 완벽하죠. 완벽하면 접속사 뭐가 필요해? 대시 필요하죠. 그 곰팡이 농장은 흰개미가 음식을 생산하는 곳이야. 그리고 그 음식이 바로 그 군락. 이것도 군락이에요. 군락을 지탱한다. 매일 밤 그 노동개미들은 일개미죠. 죄송합니다. 그 마운드가 뭐야? 이렇게 개미 집. 이게 이렇게 올라온 곳을 마운드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개미 웅덩이? 아니, 마운드를 떠난다. 떠난다 맞죠? 프리즈가 뭡니까? 프리즈. 먹이 찾아 하는 활동을 프리즈라고 합니다. 먹이를 샅샅이 찾다를 프리즈. 보통 멧돼지들이 막 먹이 찾아 돌아다니잖아. 프리즈라고 합니다. 먹이 찾는 어떤 탐사로 마운드를 떠난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단지 뭐 할 때? 그들의 내장이 팩트위드 모든 것을 가득 찾아줘. 풀이나 나무 조각, 칩은 조각이야. 나무 조각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만 돌아온대. 그리고 메이크 이은 뭐야? 어디로 나가다 이런 뜻이죠. 메이크 나가다, 뭐 만나다,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디로 마운드로 나아갈 때. 그래서 컴마 찍어줘야죠. 그 마운드, 여기 마운드가 보통 어디야? 개미 군락이죠. 둥그렇게 올라와 있잖아. 이 개미집들이. 그 마운드로 다시 나아갈 때 그들은 향하게 된다. 헤드가 향하다죠. 그 농장의 방으로. 거기서 그들은 이 뭐냐? 배설한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그 나무와 풀을 배설한다. 그리고 시작한다. 뭐 함으로써 이것을 몰딩 함으로써 뭐를 몰딩해?
우리가 형성하는 거죠. 그 미로와 같은 구조물로 형성하면서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셀러바우지 못막이 시작하는 거야. 형성하기 시작해. 이걸 뭐로? 미로와 같은 구조물로. 근데 그 미로와 같은 구조물은 씨앗이 되어져 있어. 그 곰팡이 그 포자, 곰팡이 포자로 씨앗이 되어진 곳이야. 되어진 구조물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곰팡이는 뭐로? 거친 셀룰로스로 디졸브, 용해되어져. 그 나무나 풀 속에. 그리고 뭐 하면서 변형시키면서 그것을 그 거친 셀룰로스야? 거친 셀룰로스를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으로. 근데 그 음식은 뭐야? 그 흰개미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음식으로. 이해가셨습니까? 농업은 줍니다. 농부에게 음식, 나무, 섬유 그 이상의 것을 줍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간접적인 접근을 줍니다.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풀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과 황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 누구냐면 말과 황소가 풀을 뜯도록 시키거나 그들을 사용하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사용하는 뭘 탈 것이라든가 화물 운송을 위해 그리고 또는 그들을 죽여서 먹는 그 농부들이 주어입니다. 바로 테링크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그 광합성 에너지의 큰 어떤 흐름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 초지를 통해 우리가 풀을 직접 먹고 짐을 운반하는 건 아니죠. 말이나 소가 풀을 먹게 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접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풀을 먹고 이렇게 화물을 그러니까 들어 날리는 건 아닙니다. 소나 말이 들어 날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변형된 에너지의 흐름인 거죠. 그다음 A야? 그것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 인간은 나르시스 대략 75와트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 반면 말과 황소는 그만큼 에즈머치가 뭐야? 그 많은 양의 몇 배? 10배만큼이나 전달할 수 있어. 모든 그러한 여분의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어. 뭐 하기 위해? 땅을 쟁기질하기 위해 더 깊이 그 손으로 된 쟁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또는 상품을 카트로 나르거나 사람을 운반하기 위해 농부는 증가시킬 수 있어. 식물과 동물의 어떤 생산성을. 근데 그것은 뭐냐? 다른 사용을 가진 음식 외에 아마나 목과 같은 다른 사용이라는 게 뭐야? 뭐 아마나 면과 같은 다른 사용 음식과 더불어 비사이즈는 뭐야? 뭐뭐? 더불어 음식과 더불어 다른 사용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아마나 면과 같은 그리고 그것은 사용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직물을 만들기 위해 뭐가 아마나 면이 그러니까 직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아마나 면과 같은 음식과 더불어 다른 사용을 갖는다 이런 얘기다. 그러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는 그들은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나무를 사용할 수 있어. 뭐 하기 위해? 집을 짓고 농장, 헛간, 울타리를 짓기 위해 또는 그것을 태울 수 있어. 요리하기 위해 음식을 그리고 집을 난방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분명 조금씩 밀어붙이는 겁니다. 세상을 조금씩
밀어낸다. 뭘 향해? 지속 가능한 목표를 향해. 예,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을게요. 요즘은 지속 가능한이란 말이 뭐 친환경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스마트 기술은 눈에 띄게 향상시키고 있어. 도시의 서비스를 몇몇 빠르게 증가하는 경제와 함께, 경제 내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한국이 스마트 기술이 발달돼서 코로나에 대응을 잘했죠. 쟤들은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있었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특이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 오히려. 하지만 incrementally improving management of electrical grid 주어 같은데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그 전력망, 그러니까 글리드는 격자 모양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이제 땅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잖아요. 이거 전력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망과 오염물질, 그리고 쓰레기, 운송, 도시의 서비스 이런 것들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데려갈 수 있어 세상을. 단지 짧은 거리, 단지 짧은 거리로 데려갈 수 있어. 뭐를 향해? 세계적 지속 가능성을 향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여기가 아닌데 어디죠? 점진적으로 어떤 전력망이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쓰레기, 운송, 도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운영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세상을 단지 단지 짧은 거리만큼 가져갈 수 있다. 세계적인 지속 가능성에 향해. 그러니까 짧은 거리만큼만 데려가는 거니까 오로지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겠죠. 스마트 도시 기술은 거의 하는 게 없어. 일일이 부정해줘. 변경하기 위해. 뭘 변경해? 문제를 변경시키는데. 또는 악화시킬 수조차 있어.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뭐 하는데? 변경시키는데 거의 하는 게 없고, 심지어 악화시킨다고 문제를. 뭐와 같은 문제를? 어떤 낭비가 되는 소비, 그 다음에 소외감, 그 다음에 소득의 불평등, 주택 가격, 그리고 서비스의 불평등, 사적인 어떤 사생활의 어떤 권리, 이와 같은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바꾸는 것을 거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스마트 도시의 기술이. 스마트 도시의 긍정적인 담론, 담론이라는 건 뭐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담론은 또한 모호하게 그 방식 어떤 방식? 그 도시 그 자체의 정치적 경제적 어떤 구조가 세계 환경 그 퇴보의 어떤 원인이 이어왔다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모호하게 한다 이런. 그 생태학자 WR이 누구냐면 그 용어를 이제 코인 만들어낸 거야. 생태 발자국이라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낸 그 생태학자 WR은 상기시켜 우리에게 그 복잡한 방법, 어떤 방법이죠? 도시와 그 수반하는 어떤 교외 지역의 그 스포로는 뭐야? 스포로는 뭐야? 우후죽순 뻗어나는 난개발. 도시와 수반하는 어떤 교외 지역의 난개발이 세계적인 어떤 자원을 고갈시켰어. 드로우다운이 뭐야? 디플리트, 고갈시키고. 세계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리고 먼 생태계를 해롭게 했다 이런 얘기야. 다시요. 그 사람이 상기시켜 우리에게 그 복잡한 방법이 뭐냐? 바로 도시와 그 도시가 수반하는 어떤 교외 지역의 어떤 난개발이
고갈시켰어. 세계적인 자원을. 그리고 먼 생태계를 해롭게 했어. 도시의 경제학, 그가 진술하는 것처럼, 그가 증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도시의 경제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그 도시와의 가치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시화의 가치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함으로써 과장하냐면, 세계 환경의 어떤 손상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줄인다는 거야, 늘린다는 거야. 줄임으로써. 뭐로부터? 도시 거주자의 증가하는 소비로부터의 손상, 세계적인 환경의 어떤 손상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오히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시의 가치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 손상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겠지. 도시화가 되면서. 근데 그 가치를 과소평가한단 말이야. 과소평가함으로써 도시화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는 땅과 음식과 신선한 물과 천연자원과 에너지에 의존해. 그들의 국경을 뛰어넘어. 즉,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서 먹을 정도로 그거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 그들은 외부화시키는 거에 의존해. 쓰레기 비용을 어디로? 먼 땅으로.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해적지로 유명한 그 나라가 왜 해적지를 하기 시작했냐면 뭐 다 영국, 프랑스 새끼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임의적으로 막 국경을 나누고 뭐 식민지화하고 그래서도 그랬지만 이 프랑스 놈들이라는 놈들이 자기 핵폐기물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날 앞바다에 갖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업으로도 못 사는 거지. 고기가 다 없어졌겠지. 그리고 먼 땅이라든가 세계적 공유지라든가 미래 세대. 지금 우리가 막 펑펑 쓰고 있지만 그게 누구한테 부담이 되는 거야?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야. 외면화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들은 외면화시키는 것에 의존해. 외면화시킨다. 외부화시킨다. 즉 돌리는 거야. 쓰레기 비용은 먼 땅, 외국이라든가 세계적 공유지, 공해에다 버리는 거 몰래. 영해가 아닌 곳에 미래 세대에게. 지역적으로 측정되었을 때 그 스마트 도시의 거주자의 어떤 생태적 발자국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역적으로는. 하지만 테이크 인터 어카운트 고려하지. 그 멀리 떨어진 땅의 그 소비의 어떤 그림자를 고려했을 때 이 탄소 발자국이 아니라 무슨 생태 발자국은 매우 다르게 보인다. 깊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과 연약한 생태계에 대해 깊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함께 그 생태 발자국이 매우 다르게 보인다. 생태 발자국이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쓰레기일 거 아니야? 그 이 쓰레기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생태 발자국이 그 지역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왜냐면 도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시골 어디다 매립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핵폐기물은 뭐 너무나 작은 국가에서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해외에다가 팔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매장하는 사례도 많거든 몰래.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측정했을 때는 그게 측정이 돼야 안 돼. 안 돼. 얼핏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측정되었을 때는 생태 발자국이 그 스마트 도시의 거주자의 생태 발자국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 왜? 내다 버렸으니까. 하지만 어차피 그걸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건 매우 다르게 보인다는 게 다르게 보인다는 건 결국
전반적인 건 인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지구 전체로 봤을 땐 증가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뭘 고려해? 멀리 떨어진 땅의 소비의 그림자를 고려했을 때 이런 생태 발자국은 다르게 보인다. 그 소외된 사람들과 연약한 생태계에 대한 더 깊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함께. 그리고 오히려 못 사는 국가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쓰레기를 받는단 말이야. 쓰레기, 야, 니들이 쓰레기 가져가면 뭐 한다고? 돈 준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소외된 사람들이 걔들이 오히려 그걸 떠안게 된다고. 사회비용, 환경비용을. 이해가요? 생태 발자국 비슷한 게 무슨 발자국? 탄소 발자국이야. 각 나라마다 탄소량을 정해놔. 그러면 탄소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이상을 쓴 매연이 나오면 그 탄소 비용을 내야 돼. 탄소 발자국을 초과로 사용했으면 탄소를. 그러면 우리가 300을 쓰기로 했는데 500을 썼으면 이거를 200만큼 상쇄하는 방법은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여기 나무가 많잖아. 그러니까 탄소가 거의 없어. 얘들은 10밖에 탄소를 배출하잖아. 그러니까 290만큼의 여유가 있잖아.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200만큼 여기다 파는겨. 탄소 그 배출량을. 그럼 얘들은, 아니, 그러니까 진짜 탄소를 갖다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얘한테 사오는겨. 야, 니들 여분 남잖아. 10밖에 안 썼잖아. 니네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조 줄 테니까 니 이거만큼 팔아 해. 그럼 우리가 300에서 500, 200만큼 더 쓰면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100조를 얻었잖아. 그럼 얘들한테 하나 50조, 아니 20조 줄 테니까 탄소 이거 줘. 그래서 얘들은 앉아서 그런 걸 이제 버는 거지. 탄소 부담금을. 근데 이, 이건 생태 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쓰레기이기 때문에 얘들이 탄소 배출권만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직접 받아온다고. 야, 니네 쓰레기도 가져가면 우리가 돈 줄게. 핵폐기물이라든가 일반 뭐 화학약품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막 해골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드럼통에 담아서 갖다 보낸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럼 얘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돈 받는다. 그러니까 소외된 국가라든가 어떤 이런 생태계가 어떤 여기 도시 환경에서는 되게 깨끗하고 도로가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는 이게 부족이 돼서 쌓인다 이런 어떤 지불체계에서의 어떤 신뢰라는 건 필수적이야. 부드러운 기능을 위해. 현대 경제의 부드러운 기능을 위해. 네가 카푸치노에 대해 돈을 지불할 때 5달러 지폐를 가지고 그 거래는 즉시 인정되어져. 그것이 현금을 통해 중재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최종에 거역할 수 없는 것이야. 또한 일단 그 지폐가 현금 등록기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가게 밖으로 걸어나가면 즉 네가 결제를 하고 나서 이제 나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 최종적인 것과 그러니까 어떤 돈을 지불한 것의 최종적인 것과 거역할 수 없는 것을 보장하는 것 확실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전자지불 시스템의 덜 그 지불의 최종성 그리고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지불하고 이제 그게 그만인 거지. 그게 최종성이지. 최종성과 불가역성, 되돌릴 수 없는 것.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것은 전자지불 체계에는 덜 간단한 것이다. 왜? 뭐 때문에? 어떤 눈에 띄는 손에 만질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거래에 대해. 그러니까 지폐로 받았으면 지폐를 받고 제가 카푸치를 먹었어.
아, 이 카푸치노 맛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데요? 돈 주세요. 안 줘도 돼. 이 새끼 내가 돈 건데 왜 줘? 내가 사갔잖아. 끝이야. 근데 이거 전자 지불 체계는 최종성이라든가 불가역성에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덜 간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로서 인터넷의 어떤 도착이 가져왔다. 전자지불과 거래를 폭발적인 성장 수준으로 가져왔다. 스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이 데빗 인 크레딧 카드, 뭐 지불카드라든가 현금카드, 현금 대신에 지불카드라든가 현금카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커피숍은 확신한다. 그것이 지불될 거라고. 그리고 또 뭘 확신해? 네가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고. 그 거래를 거스를 수 없다고. 카푸치노를 소유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예외가 있지. 이걸 막 따져서 막 징징거리고 진짜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면 카드 회사에서 지불 정지가 합니다. 그래서 덜 간단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쓰면 좋은 게 거역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샀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카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상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불 금지시킨단 말이야. 카드 회사에서 그 가게에 돈을 안 준단 말이야. 그 소비자와 사업 사이의 신뢰의 부재가 극복되어진다.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소비자는 못 믿지만 어느 정도 은행이라든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신 이제 그 카드 쓴 것에 대해서 지불해주기 때문에 그게 극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뢰의 부족. 그러니까 누군가 카드를 긁었어. 근데 저 자식이 카드 긁은 게 나한테 올까 안 올까의 그 신뢰성 부족은 그 카드를 발행해준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은행에서 일단은 지불해주고 나중에 그 논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카푸치노가 이게 진짜 카푸치노인지 똥을 준 건지에 대해서는.